전주 이제 초토화 작전으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걸로 기록이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초토화 작전을 시행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길래 이렇게 많은 이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초토화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48년 5달 동안 집중적으로 벌어져요. 요 5달의 기간 동안 67.2%의 사상자가 나와요. 요때. 요 기간에만. 이 기간에만.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5km 딱 선 치고 네. 해안가서부터 5km를 딱 치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 내려와. 안 내려와? 그럼 다 죽일 거야? 라고 포고령을 한 거거든요. 왜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벌어졌는지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포고령을 봤어도 죽인다고? 에이, 어떻게 죽여?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다 죽습니다. 초토화 작전으로. 네. 다 죽었고 이 죽음이 5달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해안가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겠어요? 불안하겠죠. 위에 사람들이 초토화 작전으로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친척이에요. 가족이고 그들과 친구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안전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해안가 안에 머무는 것도 불안하다 보니까 위로 더 올라가요, 사람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항합니다. 이러다 보니 초토화 작전이 더 세게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량 학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죽인 경우도 있어요. 내려오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고 내려갔다가. 네. 인근 마을 사람들 다 죽었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듣기도 하고 본인들이 내려갔다가 죽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북촌 마을 사건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어느 학교 운동장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 죽인 거예요.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돌면은 더 안 내려가는 거죠. 그 믿을 수가 순이 없다. 사건이 이제 그 유명한 소설 이제 순이 삼촌 네. 배경이 됐었던 게 그 북촌리 네. 학살이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익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나마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대살까지 했어요. 너 가족이지? 너 대신 죽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무자비한 것들이 정말 법 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학살이 된 거겠죠. 네. 이때 그 재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음. 그 재판 기록이 네. 몇백 명 이름만 쫙 있고요. 사형. 그게 재판 기록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수백 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름 쫙 부른 다음에 죽여. 그게 재판. 그리고 넘겨줘서 학살당한 그 구조였습니다. 네. 자, 이 초토화 작전이 48년 11월부터 시작돼서 49년 3월까지 대대적인 토벌이 이루어졌고요. 최종적으로 끝이 난 건 54년 9월 금종령이 해제되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김대중 정부가 돼서야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알려지기까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1992년에 다랑쉬굴이 네. 발견이 되죠. 근데 그 다랑쉬굴은 이제 11명의 도민들이 그 안에 갇혀 있다, 숨어 지내다가 토벌대가 이걸 보고 동굴 입구에서 연기를 지펴가지고 연기로 질식사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체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뼈만 남아 있는 게 92년에 발굴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발굴이 될 당시가 노태우 정권이었고 그거를 대할 때 어떻게 했느냐? 최대한 빨리 덮으려고 더 시멘트로 그 입구를 막아버려요. 명분은 거기를 보존하겠다라는 게 명분이었는데 요거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고 일단 도장부터 받은 다음에 도장 찍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를 폐쇄하고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92년 그 무렵에도 제주도민들은 그런 시련을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뼈도 추려가지고 빨리 화장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도민들이 도장 찍은 거에 대해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그 무렵까지만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더 바깥으로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고. 강풀 작가의 타이밍이라는 만화를 보면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바꾸기 위해서 변곡점이 됐던 주요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거든요. 타임슬립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주 4.3을 막을 수 있는 분기점이 있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조병옥 네. 조병옥이 당시 서울 제주도를 시찰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여기가 이제 빨갱이 섬이다 네. 라고 하는 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시 묻 사람들의 시선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선, 저희 되게 좀 이상한 섬 아니야? 라고 인식이 박혀버리고 당시 미군정도 그렇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정부도 여기를 함부로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당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으로. 저는 미군정이 등장하지 않는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요 그 47년 3월 1일의 사건이 덜 확산됐다면, 그냥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그냥 서울이나 대구, 부산, 대전처럼 우익 세력도 좌익 세력도 너도 나도 내 목소리 낼 거야. 제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게 좀 없어서 미군정에게 보고가 안 되고 그래서 강경진압이 안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어졌을까? 제주 4.3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분기점이 어딘지 AI에게도 물어봤는데요. AI가 뽑은 4개 분기점 함께 보시죠. 1947년 3.1절 기념식 당시 발포 직후 발포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50선거 무산 이후 미군정이 재선거 실시와 민심을 수습했다면 4월 28일 평화협상을 이행했다면 정부 수립 직후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이 됐다라면 자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일단은 평화협상 자체가 실패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어떤 꼭지에서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네. 사실 이것도 미군정이 가만히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미군정에서는 뭐 협상은 하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정너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4.3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혹은 제주 4.3을 빌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선생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애월 쪽에 네. 학윌이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영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제주 4.3 때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러니까 도민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인데 근데 동시에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군인이나 경찰도 같이 추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민뿐만 아니라 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일부를 같이 추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마음 먹기까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제주도 청에서 만들거나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요 학위리 마을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 네, 뭐 구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요 시점에 와서 그 구분보다는 서로 다 아울러서 포용해 주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형을 받고 돌아가셨었던 분들에 대해서 네. 원래는 이거를 재심을 청구를 하고 과거사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이들을 무죄로 네. 올리려면 만들려면 왜 죽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돼. 이들을 왜 사형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판결 내용이 남아 있어야 네. 이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죽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 국가에 의해서 희생당한 겁니다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분들 그냥 약간 여전히 그냥 이 사람들 뭔데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이야? 그것도 아니야. 아직 재판이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약간 그런 존재들로만 계속적으로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사건들이 결국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끔 법적인 규제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재심이 열리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냥 사형으로 되어 있었던 분들 무죄였음이 이제 하나씩 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게 이제서야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3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올 여름 휴가지로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주 4.3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노시는 와중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제주 4.3 기념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팩트와 상상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역사 토크 만약에 오늘이 시즌1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아주 짧고 굵게 다뤄봤는데요. 저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두 분 덕분에 또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밌게 봐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로 만나뵐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자, 꼭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